1998년 12월 15일 퀸 시리킷 스타디움에서 열린 방콕 아시안게임 야구 준결승 대한민국과 중국의 경기. 프로 선수들의 참가가 허용되면서 메이저리거 박찬호를 비롯해 박재홍, 임창용 등 KBO 리그 최고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한국형 드림팀으로까지 불렸던 대한민국 대표팀은 아마추어로 구성된 타 팀들 대비 현격한 전력상 우위를 과시하며 준결승에 무난하게 진출합니다. 중국과의 준결승 경기 역시 예상대로 대한민국의 무난한 승리로 전개되던 가운데 한 명의 대학 선수가 경기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선발 김원영에 이어 4회부터 등판한 언더핸드 투수는 시속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뿌려대며 삼진으로 타자들을 연거푸 돌려세우기 시작했고, 그는 8타자 연속 탈삼진을 기록하는 등 9회까지 6이닝 동안 단 한 명도 출루를 허용하지 않은 채 6이닝 12탈삼진 무실점으로 대한민국의 결승 진출을 이끕니다. 비록 약체 중국을 상대로 한 경기였지만 이날 그가 보여준 투구 내용은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박찬호의 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한국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당시 경기장을 찾았던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 역시 탈삼진 쇼를 보여준 그에게 강렬한 인상을 받습니다. 바야흐로 본투K 삼진을 위해 태어난 사나이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1979년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에서 태어난 김병현은 아버지의 권유로 초등학교 4학년 야구와 첫 인연을 맺습니다.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었던 만큼 지역 최고 명문 광주일고로 스카웃되며 고교 무대에 데뷔하게 된 김병현은 1학년 때부터 두각을 드러냈는데, 훗날 광주일고 전설의 3인방으로 불리는 1년 선배 서재웅, 1년 후배 최희섭과 함께 말 그대로 고교 무대를 평정하며 광주일고의 전성기를 이끕니다. 특히 2학년이었던 1995년 청룡기 고교야구 결승 덕수상고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하여 8이닝 동안 무려 18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며 광주일고의 우승을 하드캐리한 그는 대회 기간 동안 총 28이닝 1실점, 방어율 0.035라는 충격적인 기록들을 남기며 MVP까지 차지, 마침내 고교 최고 레벨 선수로 올라섭니다. 김병현이 3학년이 되자 전국 탑 클래스 투수이자 지역 최고 유망주인 그에게 혜태 타이거즈는 계약금으로 무려 3억 4천만 원을 제시하며 그를 영입하려고 했으나, 당시 대부분의 고교 선수들이 프로 직행보다는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분위기였던 만큼 김병현 역시 혜태의 제안을 거절하고 성균관대학교 진학을 결정합니다. 대학 무대에서도 독보적인 기량을 보여준 덕분에 김병현은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대표팀으로 선발되는데, 해당 대회부터 프로 선수들의 참가가 가능해지면서 프로와 아마추어를 망라하고 최강 전력을 구축한 야구 대표팀에서 대학생의 신분으로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당시 얼마나 훌륭한 기량을 가진 선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4회부터 후원 등판한 그는 남은 6이닝 동안 단 한 명의 진루도 허용하지 않은 채 8타자 연속 탈삼진을 비롯해 무려 12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는 말 그대로 퍼펙트한 피칭을 선보이며 대한민국의 결승행을 겨닌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킵니다.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찬호 형이 던지는 것을 처음으로 직접 목격했는데, 찬호 형이 이 정도 하는데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하는 거라면 나도 메이저리그에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김병현의 말처럼 그의 투구 실력은 이미 메이저리그에 도전할 정도의 레벨이 되어 있었고, 이어서 참가한 한미대학 국가대표 대항전에서 6.2이닝 동안 무려 15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는 미친 역투를 펼치며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의 시선을 한몸에 사로잡습니다. 그 가운데 김병현의 실력과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역대 한국인 아마추어 선수 최고 계약금인 225만 달러를 제시하며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그렇게 그는 1999년 3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계약을 맺으며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시안게임에서 보여준 탈삼진 쇼 덕분에 국내 야구계에서는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미국 무대에서 그는 그저 수많은 유망주들 가운데 하나였던 만큼 메이저리그가 아닌 마이너리그, 거기서도 최하위 리그인 루키 리그부터 시작해야만 했던 김병현. 그러나 이때부터 120년이 넘는 메이저리그에서조차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초스피드 마이너리그 정복기가 시작됩니다.
루키리그 첫 경기에서 구원 등판에 2이닝을 소화한 김병현의 사기적인 구위를 직접 확인한 감독은 곧바로 프런트에게 전화해 그를 싱글 A가 아닌 더블 A로 승격시킬 것을 추천했고, 단 한 경기만에 2계단이나 승격한 김병현은 이곳에서도 미친 투구 내용을 이어간 끝에 단 10경기만을 소화한 뒤 트리플 A로의 승격을 통보받습니다. 트리플 A 무대에서도 자신이 더 이상 마이너리그에 있을 레벨이 아님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닝당 1개가 넘는 탈삼진 능력을 과시한 그는 마이너리그 통산 총 51.1이닝, 6승 0패, 방어율 2.19, 탈삼진 62개라는 괴물같은 기록을 남긴 채 루키리그에 데뷔한 지 단 3개월 만에 구단으로부터 메이저리그 승격 소식을 듣게 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내놓으라 하는 특급 유망주들도, 그리고 메이저리그로 직행했지만 실력차를 여실히 느끼며 마이너리그로 강등되었던 박찬호 역시 다시 빅리그로 올라가기까지 최소 1, 2년이 걸렸던 것을 생각했을 때 단 3달 만에 마이너리그 생활을 끝내버린 김병현의 퍼포먼스는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고, 그는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올라섭니다. 1999년 5월 29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뉴욕 매치의 경기, 애리조나가 8대7로 한 점 앞선 가운데 맞이한 9회 말 마운드에 올라선 김병현. 중심 타선을 상대로 한 점차 리드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메이저리그에 첫 등판한 선수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김병현은 첫 경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대담한 투구를 펼쳤고, 그는 리그 최고의 공격형 포수인 마이크 피아자를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등 세 타자를 깔끔하게 처리하며 첫 등판을 세이브로 장식합니다. 놀라운 투구 내용으로 성공적인 빅리그 데뷔전을 마친 김병현. 하지만 이는 앞으로 그가 보여줄 센세이셔널한 활약의 예고편에 불과했고, 김병현은 이내 팬들에게는 충격을, 상대 타자들에게는 공포를 선사합니다. 1999년을 메이저리그 적응의 시즌으로 보낸 김병현은 첫 풀타임 시즌이었던 2000년 자신의 진가를 드러냈는데, 구원과 마무리 보직을 오가면서 말 그대로 괴물 같은 활약을 펼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언더핸드 투수이면서도 최고 구속 98마일에 이르는 엄청난 강속구를 자랑한 그는 특히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와 다름없는 프리즈비 슬라이더와 업슛을 통해 상대 타자들을 농락했는데, 워낙에 무브먼트가 뛰어난 덕분에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갑자기 상하 좌우로 휘어지는 그의 공은 타자 입장에서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리그 최고 홈런 타자인 베리 본즈는 김병현의 공을 두고 내가 본 투수 중 가장 공이 더럽다며 혀를 내둘었고, 메이저리그 통산 449홈런에 빛나는 역대 최고의 배드볼 히터 블라디미르 게레로는 저런 공을 던지는 투수는 메이저리그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을 정도로 김병현은 메이저리그 최고 타자들도 극찬한 이른바 마구를 던졌는데요. 또한 어떤 타자를 상대하더라도 홈런을 맞을지언정 피하지 않고 항상 정면 승부를 펼쳤던 그의 성격과 스타일은 팀의 승리를 지켜야 하는 마무리 투수에 적합한 것이었고, 그렇게 김병현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수호신이 되어갑니다. 2000년 전반기 2승 3패 14세이브 방어율 2.12를 찍으며 리그 정상급 마무리 투수 수준의 기록을 남긴 김병현은 후반기 부진으로 인해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팀메이트이자 역대 최고의 자완 투수 가운데 한 명인 랜디 존슨으로부터 삼진 잡는 능력은 나보다도 낫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는 시즌 내내 탈삼진 능력 하나만큼은 변함없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전 시즌 후반기 부진으로 인해 2001 시즌 셋업맨으로 시작한 김병현은 준수한 활약을 이어나가던 도중에 기존 팀의 마무리이던 맷 맨타이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시즌 중반부터 팀의 전담 마무리를 맡게 되었는데, 클로저로 보직 변경 후 그는 안정적인 제구력과 여전한 탈삼진 능력을 바탕으로 눈부신 활약을 펼칩니다. 후반기에만 19세이브를 기록한 김병현은 내셔널리그 불펜 투수 가운데 피안타율 전체 1위, 이닝 3위, 삼진 2위를 기록하는 등 리그 최고 클로저다운 경기 내용과 스탯을 남겼고, 뒷문을 든든하게 지켜준 그의 활약에 힘입어 애리조나는 가을 야구 무대를 밟게 됩니다. 포스트 시즌에서도 김병현의 활약은 계속되었는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디비전 시리즈 3차전 8회 2사 1, 2루 상황의 구원 등판에 9회까지 팀 승리를 지켜내며 그는 커리어 첫
포스트 시즌 세이브를 기록했고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 만난 챔피언십 시리즈 4차전에서도 8회 무사말루 절체절명의 순간에 등판해 병살타와 내야 땅볼을 이끌어내며 팀을 최악의 위기에서 건져 올립니다. 애리조나가 시리즈 전적 3승 1패로 앞선 가운데 맞이한 5차전, 팀이 1점차 앞선 상황에서 랜디 존슨에 이어 8회에 등판한 김병현은 9회까지 2이닝 동안 볼넷 단 1개만을 내줬을 뿐 무피안타 무실점 역투를 펼치며 팀을 사상 첫 월드 시리즈까지 이끄는데요. 디비전 시리즈와 챔피언십 시리즈를 거치면서 총 4경기 동안 6.1이닝을 던져 3세이브를 올리는 동안 그가 허용한 점수는 0. 생애 첫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무대에서도 특유의 대담한 피칭을 이어간 김병현의 퍼포먼스는 한마디로 언터처블이었고 리그 최고의 클로저 마리아노 리베라와 대결을 펼칠 그를 향한 기대감은 월드 시리즈를 앞두고 절정에 달합니다. 4년 연속 월드 시리즈 우승에 도전하는 리그 최강 뉴욕 양키스를 만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열세에 놓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최고의 원투펀치인 커트 실링과 랜디 존슨의 호투를 앞세워 3차전까지 2승 1패 우위를 기록하는데요. 4차전 역시 애리조나가 3대1로 앞서면서 시리즈 균형추를 완전히 가져오려는 그 순간 김병현이 마운드에 드디어 올라섭니다. 역대 아시아인 최초로 월드 시리즈 마운드에 오른 김병현은 8회 말 세인 스펜서, 스캇 브로셔스, 알폰소 소리아노를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포스트 시즌 동안 계속된 언터처블의 모습을 이어갔고 이어 9회에도 등판하며 그가 역대 월드 시리즈 아시아인 첫 세이브의 주인공이 될 것 같던 그때, 그러나 정규 시즌에 이어 포스트 시즌에도 잦은 2이닝 마무리를 소화하던 그는 이미 과부하가 걸린 상태였고 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악몽이 되어 돌아오고 맙니다. 폴 오닐에게 안타를 허용했지만 지터와 윌리엄스를 처리하며 게임 종료까지 아웃카운트를 1개 남겨둔 김병현. 하지만 그는 티노 마르티네스에게 충격의 동점 투런을 허용하면서 블론 세이브를 기록하고 맙니다. 계속된 연장 10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그는 투아웃까지 잡아내며 한숨을 돌렸지만 다음 타자인 데릭 지터에게 19까지 가는 승부 끝에 결국 끝내기 홈런을 얻어맞으며 최악의 결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혹하게도 그에게 닥친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다음날 펼쳐진 5차전, 애리조나가 2점 앞선 가운데 9회 말 등판한 그는 첫 타자 호르헤 포사다에게 좌측 2루타를 맞으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고 이후 두 타자를 잡아내며 페이스를 되찾는 듯 했지만 결국 또다시 아웃카운트 1개를 남겨두고 스캇 브로셔스에게 동점 투런 홈런을 얻어맞으며 무너지고 맙니다. 이틀 연속으로 끔찍한 데자뷰가 펼쳐지자 항상 거침없고 당돌한 모습을 보여주던 김병현 역시 마운드에 주저앉고 말았고 이대로 그는 팀의 월드시리즈 우승 실패의 주범으로 남을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나 김병현이 아니었다면 월드시리즈 진출도 못했을 것이다 라며 시리에 빠진 그를 격려해주던 애리조나 선수들은 위기 순간에 더욱더 힘을 냈고 6차전 랜디 존슨의 역투에 힘입어 시리즈 타이를 만든 애리조나는 마지막 7차전 9회 말 마리아노 리베라를 침몰시키는 끝내기 안타를 터뜨리며 극적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우승하지 못했다면 은퇴할 생각까지 했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자책감에 빠져있던 김병현도 그제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고 그의 다사다난했던 2001 시즌은 결국 역대 한국인 월드시리즈 최초의 우승이라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갔던 덕분일까 2002년 풀타임 마무리로서 시즌을 시작한 김병현은 더 강해져 돌아왔고 그는 시즌 동안 맞이한 42번의 세이브 기회 가운데 36번을 성공시키면서 방어율 2.04를 기록, 자신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2002년 5월 11일 펼쳐진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서 9회 등판한 김병현은 단 9개의 공으로 상대한 세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무결점 피칭을 선보이며 전설의 1이닝 9구 3탈삼진 기록을 남겼는데 이 같은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목격한 미국 언론들은 이제는 김병현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본투K 삼진을 위해 태어난 사나이로 그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메이저리그 역사에 이름을 남겼던 역대급 마무리 투수들인 마리아노 리베라, 트레버 호프만,
크랙, 킴브렐 등조차도 커리어 동안 2002 시즌 김병현이 기록한 WAR보다 좋았던 시즌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당시 리그 내에서도 그의 위상은 실로 대단했으며 김병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메이저리그 최고 마무리 투수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생애 첫 올스타에도 선정되며 선수 생활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던 김병현에게 하지만 서서히 그의 입지를 흔들 만한 일이 벌어졌고 그것은 바로 밥 브랜디 감독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시즌 초 새롭게 영입한 자완 마이크 마이어스를 자신보다 중용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던 김병현은 감독의 지시에 항명하는 것에 이어 급기야 등판 거부를 선언하는 일까지 벌이고 맙니다. 이에 브랜디 감독과 김병현이 서로를 향해 비판하는 상황까지 전개되면서 이를 지켜보던 구단 또한 김병현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되는데요. 한편 마무리 투수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언제나 선발 투수로 뛰기를 원했던 김병현은 2003 시즌을 앞두고 본인이 그토록 바라던 선발 투수로 전업하는데 시즌 초 탈삼진율은 크게 떨어졌으나 괜찮은 성적을 올리던 그는 이내 자신의 커리어를 흔들어버리는 사건을 겪고 맙니다. 4월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 도중 윌슨의 스윙에 의해 부러진 방망이가 김병현의 발목을 강타했는데 당장 마운드에서 내려왔어야 할 부상에도 불구하고 선발 투수로서 자리 잡고자 하는 욕심이 강했던 그는 마운드에서 계속 공을 던지길 원했고 해당 결정은 훗날 김병현의 커리어를 갉아먹는 악수가 됩니다. 이날의 부상으로 인해 투구 밸런스가 무너진 김병현은 그러나 선발 보직을 고수하며 구단과 또 다른 마찰을 빚었고 이에 브랜디 감독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 그리고 선발 투수로서의 김병현의 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한 애리조나가 그를 트레이드하기로 결정하면서 김병현은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맞게 됩니다. 레드삭스에서 초반 선발 보직을 보장받으며 좋은 투구 내용을 보이던 그는 테오 앱스타인 단장이 야심차게 도입한 집단 마무리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팀 사정에 의해 선발에서 또다시 마무리 투수로 복귀하는데 후반기부터 뒷문을 책임진 와중에도 16세이브를 올리며 마무리 투수로서 자신의 여전한 경쟁력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이어진 포스트 시즌에서 그는 사실상 보스턴에서의 커리어를 끝마치게 만든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 오클랜드와의 디비전 시리즈 1차전 9회 말 한 점 앞선 상황에서 등판한 그는 석연찮은 볼 판정으로 인해 1사 1-2루 위기를 맞지만 다음 타자 마크 앨리스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투아웃까지 잡아내는데요. 세이브까지 단 하나의 아웃 카운트가 남은 상황. 그러나 그레디 리틀 감독은 김병현을 끝까지 믿지 못하며 강판시키고 앨런 엠브리를 마운드에 올렸는데 등판한 엠브리가 결국 동점을 허용하며 연장까지 계속된 이날의 경기에서 보스턴은 패배하고 맙니다. 결정적인 동점 적시타를 맞은 건 엠브리였지만 3차전 선수 소개 순서에서 페네이 파크를 가득 메운 보스턴 팬들의 야유는 김병현을 향했고 마무리로서 자신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감독에 대한 불만 그리고 동점을 허용한 것은 다른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해 야유를 퍼붓는 홈팬들의 불공정한 처사에 화가 난 그는 끝내 홈팬들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올립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김병현은 엔트리에서 제외되고 말았고 홈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김병현은 2004 시즌 고질적인 발목 부상과 함께 고정적인 보직을 얻지 못한 탓에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며 서서히 하락세를 겪게 됩니다. 포스트 시즌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2004년 보스턴 레드삭스가 86년 동안 이어진 밤비노의 저주를 푼 덕분에 또 하나의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획득하며 동양인 최초의 양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김병현은 2006년 WBC 대표팀으로 선발되어 대한민국의 4강 진출에 큰 기여를 하기도 했지만 한번 내려가기 시작한 그의 커리어는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2005년 콜로라도 로키스로 트레이드된 그는 2006 시즌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풀타임 선발까지 경험했지만 끝내 애리조나 시절 보여주었던 전성기 9위를 끝내 회복하지 못했고 이후 플로리다 말린스 그리고 친정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를 거친 뒤 2008년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계약을 끝으로 9년간의 메이저리그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김병현이 박찬호,
추신수, 류현진 등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낸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처럼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 혹자는 선수 생활 동안 일으킨 여러 가지 논란과 이슈를 그 이유로, 또 다른 이들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선발 보직에 대한 욕심과 고집을 원인으로 이야기하지만, 확실한 것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성기 시절 외소한 책으로 메이저리그 강타자들을 연거푸 삼진으로 돌려세웠던 그의 투구는 분명 역대 한국인 메이저리거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고 압도적이었다는 사실이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아직도 그를 본투K, 삼진을 위해 태어난 사나이로 부르는 이유일 것입니다.